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조사와 발표를 맡아서 진행해온 2023 한국선교 현황이 지난달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선교 현황 지난 3월에 발표가 됐군요. 이전에는 KWMA와 크림이 각각 발표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통계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일원화된 통계가 네 번째 현황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바로는 21,917명의 장기 선교사,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사역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간 선교사를 말합니다. 21,917명. 네. 그리고 20년 전에는 저희가 10,000명 정도 선교사가 있었는데 2020년에 22,000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감소하기 이제 시작해서 21,000명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1, 2년의 사역을 계획을 한 단기 선교사는 451명. 그리고 한국 선교 단체가 이제는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국적의 타국적 선교사가 950명이 있습니다. 파송 국가는 저희가 사역 대상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174개국이 있고요. 크게는 아시아에 한 59%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에 있고요. 북미가 11%, 유럽 9%, 아프리카 한 8% 정도 있고 중동과 남미가 각각 5%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조사를 하시면서 그러면 특히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매년 조사하다가 최근에 평균 연령, 선교사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은퇴 선교사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를 중단하고 사역지 문제 때문에 사역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고 돌아오는 사역 중단 선교사가 한 1.7% 정도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러면 사역지를 떠나게 되고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가 세부적 요인들을 따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전에는 선교 단체와의 갈등 그리고 동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업 전환이라든지 국내 목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선교지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면 이런 은퇴 선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통 70세 은퇴한다고 본다면 현재 선교사 3분의 1이 10년 이내에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400명 정도가 은퇴를 해야 되고 고령화 문제가 이 은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은퇴를 하신 분이 한 274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더 많아야 되는데 은퇴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꽤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올 때 재정적인 문제나 또 주거 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사실은 이것도 큰 모험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같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함께 나눌 공동체 그룹도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어렵죠. 그래서 현재로는 은퇴 이후에 해외에 계신 분이 한 50% 정도,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료로 선교 현황이 공유가 됐으니까요. 이후의 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 좀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모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이거나 획일적인 대안. 그러니까 누가 많이 들어온다,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집을 많이 지어놓고 여기서 다 모여서 살라,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획일적 대안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활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에 축복을 주셔서 부흥도 일어나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가 대안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보내는 시기부터 선교사 인생 주기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특정 세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노령 세대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특정 세대를 이렇게 특정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안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연령 세대별로 참여해서 의견을 받고 경청하고 그것을 점차 모색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대안들을 조심하고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기도 제목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선교 현장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변경해야 되는 선교사님, 또 변경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재적응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계속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한국 해외 선교가 많은 사람을 보내는 선교의 차원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의 사회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더욱 한층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선교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선교연구원 홍연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